내용은 요 책에서 주로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최초 목사 김창식. 이제 한국인으로서 이제 제일 먼저 목사님이 되신 분이고 감리교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2명 되잖아요. 처음에. 예, 김기범, 김창식 두 분이 되는 거라서 이제 뭐 감리교에서는 이제 매우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별명이 조선의 바울이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고, 물론 그래봤자 바울에 비하면은 한반도 북쪽을 좀 왔다 갔다 한 거지만, 네, 교회로 굉장히 많이 세우신 분이시기도 하죠. 쭉 얘기를 하면 57년 2월 22일 생이십니다. 네. 네, 황해도 출생이시고요. 11살 되던 해부터, 그러니까 68년 정도부터 이제 한문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글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16살부터 21살까지 이제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다가 갑자기 21살 되던 1878년에 딱 엽전 2냥을 들고 집을 나와요. 지금 돈으로 치면은 한 150만원? 200만원? 근데 보면 가난한 집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글방에서도 공부를 하고 했던 걸 보면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집에 있는 돈 좀 들고 집을 나온 거죠. 그 장병욱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감리교 이제 역사학자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한국 감리교회의 선구자들이라는 책에서 이제 김창식 이 목사의 집을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유는 잘 알 수 없으나 본래 한 곳에 오래 머물기 싫어하는 방랑벽이 좀 있는 데다가 젊은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시골 구석에서 농사만 짓기가 싫어 엽전 2냥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온 것이다. 나올 때 그는 이 사실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만히 나왔다. 집을 나오긴 했지만 어떤 뾰족한 계획이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곳저곳을 그저 떠돌이 생활로 즐겼고 돈이 떨어지면 아무 집에나 들어가 머슴살이도 하고 때로는 마부로 일하기도 하면서 팔도를 유랑하였다. 이분이 이제 내가 뭐 해야겠다 꽂히면 그냥 이제 막 지르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강단도 보통이 아니고 되게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하고 얽혀가지고 막 들이밀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능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고돈 들고 나와가지고 8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돈 떨어지면 일하고 이러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보면 나와서 하는 일들이 이제 돈벌이들이 이제 마부를 하거나 종이 만드는 일을 하거나 다양한 막일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요 8년의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 같은 것들을 좀 익힌 것 같아요. 그리고 86년에 박노득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요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없다가 나중에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노득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한 거고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이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유형기 감독님이 이 박노득이라는 분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키가 작고 고운 외모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뻤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박노득이랑 결혼을 할 때 나이 차이가 김창식 목사님이랑 박노득과의 나이 차이가 13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29살에 결혼을 하면서 16살짜리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떤 풍속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리 동기 중에 이땡 우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우리 13살 차이 선배랑 결혼을 했습니다. 네. 아, 네. 우리 동기 중에도 있어요. 네. 아, 네.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네. 옛날에만 있었던 일은 되지요. 아니다. 네. 네. 어쨌든 이 박노득이랑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방랑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가족이 생겼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생긴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랑 생활은 접고 이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무영이라고 하는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야 외국인 집에 소개를 해줄 테니까 가서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올린거라고 하는 선교사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가 한참 이제 영화 소동 나고 했던 그 직후라 이 김창식 목사가 이제 외국인 집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회고록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29 되던 해에 비로소 박노득 양과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난생 처음 서양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 모습이 우리 조선 사람 같지 않은 것을 보고 야만인이라 생각했다. 또한 서양 사람들이 조선인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 하는 풍설을 듣고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들었다. 이것이 내가 서양인 집에 가서 일하게 된 동기였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애들 잡아먹는 뭐 서양인 집에 가서 일을 할래 그러면 솔직히 꺼려지는 게 보통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분은 오히려 내가 이거를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올린거 선교사 집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일들을 했을 텐데 이제 모리스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올린거 선교사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김창식을 문지기였다고 기억을 하고요. 포렐 선교사는 마부였다고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제타 셔우드홀이랑 조지 존스 같은 선교사는 요리사라고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온갖 일을 시키는 건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예. 일종의 언더커버 아니에요? 그 가가지고 어떤 건지 확인해 보러 위장 취업한 거잖아. 올린거가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지만 뒤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걸 적발하기 위해서 올린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추적하는, 밥 먹을 때, 이동할 때, 그리고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 다 감시를 하기 위해서 마부도 하고 요리사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파이네 일종의. 그러니까 네. 그 나름대로 잠입 취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시키는 거 열심히 해서 신임을 얻어야 지근거리에서 감시를 할 수 있잖아요. 똑똑하네. 근데 지금 이 김창식만 이런 게 아니고 그 양평 출신의 숫장수였던 전덕기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아, 우리 덕기 형. 예. 이 사람도 이제 그 선교사들이 아이들 잡아먹는다 뭐 이 소리 듣고 그 현장 검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허. 스크랜튼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을 합니다. 전덕기도.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아무리 봐도 애들 잡아먹는 걸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너무 인격적이고 아주 예의도 바르고 아주 신앙심도 좋은 걸 보고 오히려 거기에 감복을 해서 스크랜튼 선교사한테 자기가 사실은 당신을 적발하려고 위장 취업했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비슷한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창식이 근데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긴 했지만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김창식의 초기에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가망 없는 시종이다. 그러니까 포크, 나이프, 뭐 냅킨 이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뭐 도대체 얘한테 요리를 시키고 음식을 나르게 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아펜젤러가 한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그 식사 예절이라든가 예법을 전혀 모르니까.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유리걸식했던 8년의 세월이 있었고 이제 막 결혼을 하다 해가지고 일자리를 막 찾아가지고 이제 외국인 집에 취업을 한 상태니까 그 몸에 배어있는 태도 같은 것도 이제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매우 기품없어 보였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제 김창식을 매우 무식하고 글 한 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으로 착각들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다 한문 공부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드러나는 어떤 몸의 그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올린거 선교사 집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올린거 선교사 부부가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점점 마음이 이제 흔들리다가 이제 올린거 선교사가 마태복음을 건네줬대요. 그러면서 야 5장부터 읽어 그랬대요. 근데 마태복음 1장부터 읽으면은 이게 예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 이게 양반들이 보기에는 이 뼈대 있는 집안의 이야기네 이제 이러면서 보겠지만 농사꾼 집안에서는 족보가 그렇게 매력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장부터 읽으라고 시킨 것 같고 하필이면 이제 5장이 또 이제 팔복 얘기니까 이제 그 팔복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9년에 세례를 받죠. 아펜젤러한테. 참고로 올린거는 정동에 설립된 출판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출판사인데 네. 산문 출판사. 그래서
영어와 한자와 한글을 찍어서 인쇄할 수 있는 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출판을 하는 인쇄소다 해가지고 산문 출판사가 이제 배제학당하고 정동제교회 그 사이에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거기서 독립신문이라든가 철로역정이라든가 기독교 초기 전도 책자들을 다 찍어내는데 대한 그리스도인 해보 이런 신학 기독교 신문도 그 올린 거가 한국의 이런 출판 언론 사업을 위해서 와서 집중적으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높고 네. 인격적으로 아주 고매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약간 나이가 좀 그래도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 중에는 시니어급이어서 예, 그 뭐라 할까 이렇게 젊은 혈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없었을 것이고 해서 네, 굉장히 이제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좀 존경받고 예, 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더우드 20대고 아펜젤러는 이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이분은 한 50대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나이 많네. 김창식의 이런 행동들을 되게 너그럽게 허용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 93년에 올린거 선교사가 귀국을 하거든요. 이유는 이때 그 아들이랑 딸이 죽어요. 그 아들이 12살이었고 딸이 9살이었는데 편도선염이었대요. 뭐 그랬나 봐요. 열이 많이 났나 보죠. 그래서 올린거 선교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와이프의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고 그 뭐 안 좋아질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고 나서 이제 홀 선교사 가족과 이제 함께 일하게 됩니다. 셔오돌이랑 윌리엄 제임스 홀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 로제타 홀과 윌리엄 제임스 홀이에요.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그 주례를 했던 게 올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 홀 선교사에게 올린 거가 이제 이 친구 일 잘하니까 니들이 좀 데려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리교에서는 권사로 임명이 되고, 평양을 개척하는 역할을 홀 선교사가 맡았을 때 이제 함께 평양을 개척하는 조사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 초기 기독교가 겪었던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평양 기독교인 박해 사건인데요. 당시에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가 함께 이제 평양을 개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인들의 도움이 되게 절대적으로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평양에 땅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을 대리해서 이제 땅을 매입하거나 하는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거기 가서 직접 거래하는 한국인도 필요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한국인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한국인들이, 네, 다 이제 일시에 잡혀가는 일이 발생한 게 이제 평양에 있었던, 네, 기독교인 박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창식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제 오지게 이제 두들겨 맞고 그 배교를 강요받고 그래요. 이게 1894년 5월 10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 홀 선교사가 서울에 있었던 스크랜턴 선교사한테 전보를 보내서 지금 사람들이 잡혀갔고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있고 뭐 이런 보고들을 하니까 이제 서울에서 이제 각 공사관에 연락을 취해줘서 이제 조선 정부를 압박하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행동을 보였던 건 영국 공사관인데, 영국 공사관에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대응했던 이유는 이제 그 제임스 홀 선교사의 국적이 캐나다거든요. 그리고 캐나다가 당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영국에서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미국 공사관이 움직이면서 한 이틀 후에 이제 요 사건이 풀려요. 요게 이제 그 풀려나고 나온 그 김창식을 본 윌리엄 홀의 이제 표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을 바울, 신실한 순교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국의 바울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감리교 쪽에서만 잡혀간 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가 다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이제 김창식이 당시의 상황을 이제
쓴 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펜젤러가 입수하고 있어서 자신의 수첩에 끼워놨던 기록이래요. 이제 요 상황을 김창식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덕균 씨가 말하기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장이에요. 무장. 그 장수. 네. 예방 비장 신덕균 씨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죽일 것인데 그 전에 물어볼 말이 있다 하여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면 살려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배교를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처음에 김호세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김호세 그가 하나님을 욕했다. 이어 홍종대에게 물어보니 그 역시 하나님을 욕했고, 또 한석진에게 물으니 그도 하나님을 욕했다. 그 다음 내 차례가 되었다. 나에게 물어보는데 그때 내 마음이 대단히 분하고 원통하여 나는 결탄코 하늘을 쳐다보고 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놈들이 좌우에서 나를 매우 때리며 하늘을 욕하라 했고 무수히 나를 때렸다. 그리고 신덕균 씨가 나를 내보내라 하니 나는 문 밖으로 끌려 나왔다. 요거예요. 근데 이 한석진이라는 사람이 장로교 최초의 목사가 되는 한석진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사무엘 마페 선교사를 도와서 평양을 개척하고 있었던 조사였고, 같이 끌려갔는데 김호세, 홍종배, 한석진은 배교했고 나는 안 했다, 이 얘기예요. 원래 근데 좀 사람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좀 감추고 싶은 게 있으면 좀 감춰주고 그러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떳떳하다고 다 까발리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얼마나 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분이 이제 보통 얘기가 아니다. 한석진이 평양신학교를 1907년 졸업하고 목사가 되자마자 이제 서울의 안동교회 담임으로 오잖아요. 네. 이게 다 김창식에서 알려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아, 이게 좀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널리 알려진 건지 아니면 스크랜턴을 통해서 이제 아펜젤러가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지 이 기록을. 네. 아무튼 한석진 목사님과 장로교 초기 조사들의 흑역사네. 네. 아니 이제 그 한석진 목사님이요? 그분이 이제 베드로인 거죠.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한 거는 우리 김창식 목사님이고. 우리 그 김창식도 전덕기도 위장 취업했는데 우리 한석진 목사님도 위장 배교 그냥 한 걸로 칩시다. 네. 지금 장로교 쪽에서는요, 그 조선의 바울을 김창식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인데. 그래서 바나바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바나바가 되게 포용적인 사람인데 한석진 목사님은 선교사들 다 떠나라. 이렇게 막 아주 꼬장꼬장한 사람이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때도 이제 신앙을 지켰고, 그 다음에 청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이 평양 선교 부지를 이 김창식 목사님이 지켜요. 그래서 이제 그 빨간색 십자가 깃발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성조기 걸고 일장기를 같이 걸었대요. 그래서 일본군의 공격도 막으면서 그 일본인 중에 이제 그 의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선교 부지 안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봐주고 이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강단이 있는 거 하나만은 정말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혼란기에서도 그 선교 부지를 지키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큰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양 지역 담당자가 되고 이후에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등지에서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48개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일전쟁 시기에 그 제임스 홀 선교사가 그 열심히 진료를 하다가 이제 그 아무래도 시신이 많이 사방에 널려 있고 이러면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을 거잖아요. 거기 그 과정에서 이제 병을 얻어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로제타 홀 선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에디스라고 하는 딸이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죽어요. 이 에디스라고 하는 딸은 미국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빠를 만나본 적은 없는 딸이죠. 얘가 이제 에디스거든요. 아버지 제임스 홀이 죽었을 때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예요. 그쵸. 아빠 장례를 치르고 엄마는 임신한 상태에서 미국 가서 이 에디스를 낳아요. 근데 얘를 데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얘도 또 아버지가 죽은 평양에서 또 죽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죽은 다음에 아빠 옆에 묻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는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붙여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 아이의 시신을 등에 메고 누군가가 이제 서울로 와야 했는데, 그때 이제 김창식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할까요? 예, 조사가 이제 시신을 운구를 해서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인계를 하고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양에서 그 에디스를 이렇게 아마 뭐 작은 관에 넣든지 아마 쌌겠죠. 네. 지게에다 지고 네. 평양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왔대요. 그 관을 짠 다음에 관을 이제 밀랍 같은 걸로 밀봉을 하고 그걸 지게에다가 지고 왔대요. 여기 엄마가 어쨌든 로제타 홀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어가는 과정을 시간별로 꽤 이제 자세하게 썼어요. 아침 8시부터 뭘 먹였고, 뭐가 어쨌고, 몇 시에 뭐는 좀 먹었고, 구토는 언제부터 멈췄고, 여름 몇 도고 이런 것들을 시간별로 이제, 마지막에 8시 40분에 이제 아이가 죽는데, 7시부터는 거의 15분 단위로 아이의 상태를 체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슬픈 경험을 했고, 그때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김창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5월 26일에 이제 떠나서 6월 1일에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 당시가 이제 날이 그래도 좀 따뜻할 때니까, 이게 그레암 리 선교사가 이제 양철로 된 상자에다가 아이 시신을 넣고 이제 밀봉을 잘 해줘서 이제 잘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01년에 한국 최초의 감리교 한국인 집사 목사로 안수를 받고요. 1908년에는 장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있던 뭐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등지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1922년에 고혈압으로 사경회를 인도하다가 중간에 쓰러지고 나서 건강이 악화되니까 이제 24년에 은퇴를 하고 29년에 사망을 합니다. 1월 9일에 사망을 하셔서 1월에 이달의 교회사로 호명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창식 목사님이 이제 1900년에 로제타홀 선교사가 이제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그 아들이었던 셔우드홀을 말에 태우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 옆에는 목사 안수를 받았던 1901년에 10월에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보시면 1년 사이에 진짜 수염이 엄청 길었는데요. 위험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갑도 꽤 그래도 챙이 좀 넓은 걸 썼네. 그쵸. 이때는 그냥 상투만 이제 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품위와 이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복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꽤 이제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고, 보시면 손이 진짜 커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되게 많이 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평생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의 손은 진짜 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부터 정말로 고생하면서 인생을 꾸려오셨겠구나, 라는 걸 이제 손을 보고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네. 좋은 주임새 감사합니다. 네. 네. 김창식 목사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쓴 걸 보면, 86년에 올린거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되어 세례를 받고, 홀 박사의 주선으로 전도사가 되어서 1894년에 평양에서 기독교 박해로 여러 차례 이제 악형과 옥고를 치렀고, 평양 남산현 교회를 설립하였고, 1901년 한국인으로서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다. 평안도 황해도 일대와 원산 제천 등지에서 48개소의 교회를 개척 설립하였다. 라고 이분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 그림은 평양 출신의 그 해촌 김학수 화백이라는 풍속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네. 로제타 셔우돌이 이제 김창식에 대한 회고를 이제 죽은 해에 이제 6월에 한 건데요.
김창식 목사는 고귀한 모습을 한 번도 의심할 적이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와 같은 강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가장 커다란 힘이 되었던 사람이다. 개인적으로도. 그다음에 모범적인 모습은 커다란 영감을 안겨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서도 이제 김창식 목사의 존재를 우리가 계속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종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리교회에서도 좀 많이 잊혀지고 계신 것 같다. 어쨌든 이제 감리교회에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2021년인가요? 김창식, 김기범 목사 안수 120주년 기념사업 자료집을 냈는데 한국교회 큰 머슴들 굉장히 두껍게 자료집을 냈어요. 이 두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시고 고생하시면서 이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신 걸 보면은 이제 큰 머슴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고, 감리교회에서 만든 책들 중에 제목이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는데 이 책은 그래도 꽤 제목을 잘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똘끼의 성자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분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어떤 길을 먼저 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똘끼 있는 사람들이 먼저 길을 뚫는데 김창식 목사님한테도 그런 모습이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나 집 나갈래. 그러면 이제 집 나가서 8년 동안 이리저리 또 살다가 갑자기 책임감을 느끼면 또 삶의 방향을 바꿨다가, 근데 이제 아이들 잡아먹는다라고 막 그러고 해서 사람들이 좀 꺼리는 곳에 내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들어가고,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수 못 믿버린다 하다가 이제 뭐 전쟁통에도 거기에 부지를 지키고,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피신하라고 계속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묵묵하게 우직하게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이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감리교회 초기 이 개척 목사가 이렇게 엘리트 양반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서민 출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감리교적인 정체성을 잘 맞아떨어졌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 김창식 목사가 아들을 또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잘 키웠죠. 아들이 이제 김영진인데 의사예요. 네. 그래서 셔우드홀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황해도 해주에 구세병원장으로 부임하잖아요. 그때 김창식 목사 아들이 이제 셔우드홀을 보좌해서 이 구세병원 의사로 활동하면서 해주 결핵 요양원 그걸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결핵 퇴치 사업에 있어서도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의 아들, 그다음에 김창식의 아들이 그 세대를 넘어서서 팀 스피릿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선교에 아주 중요한 공로를 했던 이 세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김창식 목사님도 이제 보통 흔히 하는 말로 자식 농사를 굉장히 잘 지었고, 김기범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막내 따님이 이제 김혜마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화여대 사범대학 설립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사범대학이 이제 한국 최초의 사립 사범대학이기도 하고, 그럼 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한 교육학자니까 본인은 고생하시면서도 이제 어쨌든 자식들 교육은 꼼꼼하게 잘 챙기셨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보면서 자식은 잘 교육시켰는데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자식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 아버지가 자식 교육이 좀 힘드셨지 않나. 왜 그 아들 목사로 키우고 그 여동생은 또 저기 스페인 그러게. 박사가 돼가지고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반응 유도했습니다. 뭐야? 뭐야? 내가 걸려든 건가? 예. 그래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날목이 지금 저렇지만 뭐예요? 이렇게 까네. 여동생은 진짜 미인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미인입니다. 예. 어머니께서 미인이시거든요. 어머니께서 미인이신데 아직도 솔로십니다. 우리 어머니의 미모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동생 분이. 네, 알겠습니다. 내가 만일 지금의 아내와 만나기 전에 이미 미리 알았다면 뭐 인생이 또 어떻게 됐을지. 그러니까 저렇게 끔찍한 얘기를 평범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마음이 좀 괜찮나? 힘듭니다. 아니 그거는 하나 그만큼 내가 아주 인정하는 아주 아름다운. 하여튼 우리 홍 박사님은 머슴 얘기 나오면 진짜 공감이 좋아요. 저도 손이 커요.
그러니까. 손이 커가지고 아까 김창식 목사님 손을 보면서 와, 제가 음성에서 농촌 목회할 때도 예. 온 동네 그 집집마다 일 있으면 불려가가지고 제가 무거운 거 날라주고 막 힘든 거는 제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동네 약간 소열이 머슴 같은 느낌의 약간 정체성의 혼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김창식과 예. 잘 아는 동네 집집마다 내가 가서 험한 일 있으면 항상 저를 부르더라고. 그러니까요. 그 동네 아는 마님들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네에서 고기반찬 음성에 저희 동네에서 제가 별명이 힘승표였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홍대근이라고 들었는데. 힘쓰는 일은 홍전도사 부르면 된다 해가지고 어. 힘승표라고 부르더라고 사람들이. 홍대근 아니고요. 아니야. 손이 크잖아 내가. 아, 알겠습니다. 참, 자, 우리 코알라님 어떠셨어요? 들어보니까. 아니, 저같이 정말 무지하고, 예, 한국 기독교사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한 사람도, 그래도 이제 이름에 남는 이름이 이제, 예, 김창식 목사님이나, 그쵸. 예, 신학교 때 뭐, 그 한국교회사, 감리교회사 하면, 이렇게, 예, 들은 풍월이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네. 또 그 얘기를 물론 들었겠지만 기억이 하나도 그쵸, 이제 우리가 기억하지 기억 안 나지. 못했던 거를 예, 이름만 아는 그런 분을 또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다시 한번 뭔가 감리교 목사로서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본받아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혈압인데 혈압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슬픈 얘기를 하고 그러셔가지고. 아, 참. 네.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고 오래도록 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쨌든 김창식 목사님 저도 갑자기 들었을 때 창식이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점점 기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짜로 선교사들 네. 영문 기록에 보면은 네. 김창식이 이렇게 써놨어요. 아 진짜. 이가 김창식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김창식이. 네. 이렇게 선교사들의 기록에 보면은 그만큼 되게 창식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도 김창식이 이렇게 써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네. 이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부인이 박노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까 저도 발제를 들으면서 황해도 수안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1930년대에 그 감리교 협성 여자신학교에서 양성된 이제 여자 전도사들이 농촌 계몽운동에 착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협성 여자신학교의 황애덕한테 배웠던 제자 중에 유명한 상록수 소설의 주인공 최용신 선생을 기억을 해요. 저 경기도 안산 샘골에서 제가 공사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샘골에 그 천국 학원을 설립하고 이제 농촌 운동을 벌이다가 과로사하죠. 네. 근데 그 최용신 선생과 더불어서 농촌 계몽 운동을 황해도로 가서 열심히 했던 네. 그 비슷한 시기에 농촌 계몽 운동가 여자 전도사가 있는데 그 이름이 김노득입니다. 그래서 김노득 전도사가 황해도 수안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김창식 목사님이 수안 출신인데 부인이 박노득이고 또 김노득이 거기 수안에 가서 농촌 운동을 펼치고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명의 여성들이 또 김창식 목사님의 고향 땅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것이 어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오늘 중요하게 또 그렇게 공교로운 느낌으로 약간 신비감이 느껴지는 배움이었습니다. 제가 노득이라고 하는 걸 세례명으로들 많이들 썼나 봐요. 예, 뭐 노득이라는 이름이 많이 검색이 돼요, 저도 보니까. 그게 무슨 음차를 한 걸까요? 예, 뭐 활라는 이게 활라는 헬렌이고 여메레는 멜이고 그다음에 황애덕, 애덕 이런 거는 에스더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노득이란 말이 성경이나 그 서양의 이름들을 한자로 음가를 따가지고
많이 썼어요. 그 노득도 찾아보면은 그 기독- 여자 이름 같지도 않고 네. 원래 한국에 쓰던 이름도 아닌데 한번 찾아볼 필요가 노르딕인가? 있겠다. 노르딕? 네. 아, 뭐야. 노르웨이. 갑자기 그 릴레 함메르가 떠오릅니다. 예. 자, 제가 어, 오늘 추워. 그 코가 막히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아무튼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득이 노르딕 뭐 이런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노르딕이야. 왠지 외국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아무튼 네. 김창식 목사님 부인이 박노득인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분이 예, 그분이다 이거죠. 예, 그 여성 전도 부인과 그 전도성 여자 전도사들 중에 이런 이름들이 있다. 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당신 연구할 게 몇 개인데 하나도 안 해 지금까지. 언제 네. 언제 연구하자가 한 100개 돼 100개. 연구는 끝이 없습니다. 예.